네, 세계 곳곳에서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난 금요일 한국에 이어서 어제인 25일 미국에서 중간 판결이 있었죠. 네, 한국에서는 삼성의 손을, 또 미국에서는 애플의 손을 법원이 들어줬는데요. 무려 9개 국가에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김경진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판결의 의미와 또 향후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판결만 보게 되면요, 한국에서는 삼성의 손, 또 미국에서는 애플의 손을 들어줬는데 예. 일단 이 두 판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법원 판사에 의한 정식 판결이 있었고요. 네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판사에 의한 정식 판결은 아니고 네. 배심원들에 의한 편결이 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미국 배심원들의 편결에 대해서는 이제 판사에 의한 검증 절차를 한두 달 동안 거치게 되고요. 네. 이제 이 검증 절차 이후에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데, 다만 배심원 편결을 그대로 존중하는 미국법 제도의 특성상 아마 이번 배심원 편결의 취지 그대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한국 법원하고 미국 배심원 편결의 차이점을 보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됐던 부분이 디자인을 베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네. 한국 법원은 삼성의 이 갤럭시 제품이 우리 전통의 비녀 모양 곡선을 사용했고, 또 하단의 홈 버튼이 애플은 둥근 데 비해서 갤럭시는 네모기 때문에 독창적인 디자인이다, 이제 베끼지 않았다, 이렇게 판결했는데, 네. 하지만 이제 미국 배심원들은 그 애플 제품의 둥근 모서리 직사각형 디자인을 삼성이 그대로 번떴다, 또 애플이 소니 디자인을 베꼈다라는 삼성의 주장을 전부 배척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는 애플 측에서 이제 그 밀어서 잠금 해제하는 기술, 또 아이콘 구성, 바운싱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한 특허를 주장했는데, 미국 배심원들은 애플의 손을 전적으로 들어줬는데, 네. 반면에 이제 그 지난주에 한국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바운싱 특허 부분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삼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꾸로 이제 삼성 측에서는 애플이 데이터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 그래서 이 3G 관련 통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을 해서 한국 법원에서는 이 삼성의 데이터 통신 침해 주장 부분을 인정을 해서 한국 내에서는 애플이 아이폰 3GS, 또 아이폰 4, 아이패드 1, 2를 팔지 마라라고 판매 금지 명령을 했는데요. 예. 반면에 미국 배심원들은 그 데이터 통신 기술에 대해서 삼성의 특허가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허법상 프렌즈 그 원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 프렌즈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시민들에게 굉장히 유익하고 공익적 기술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이 비차별적으로 특허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특허권자가 가진다라는 이런 원칙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 삼성에게 이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애플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고 정반대 판결을 해서 굉장히 재밌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판결들을 두고 사실 말이 많은데요. 뭐 배상을 하는 것을 떠나서 배상금 배정이나 판결 과정에서 좀 무리수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이 이 판결이 이제 굉장히 기술적이고 아주 복잡한 최첨단의 스마트 기술에 대한 어떤 쟁점 판단을 이제 문제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것을 판단하는 그 사람들이 기술에 전적으로 문외한인 배심원들이라는 겁니다. 네. 가정주부, 사회복지사, 또 단순한 전기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했는데, 판단에 들어간 시간도 단순히 한 20시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판단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도대체 이 배심원들이 무슨 실력과 뭘 보고 20시간 안에 이렇게 복잡한 쟁점들을 다 판단했을까, 아주 의아하기 그지없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에는 배심원들이 이 디자인을 베꼈다고 하는 애플의 주장이 대강 맞는 것 같으니까 그 이후의 기술적 쟁점에 대해서는 전부 그냥 애플 측 손을 그냥 일괄적으로 들어준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 배상금 산정과 관련해서도 그 애플 측에서는 삼성이 이제 스마트폰 한 대 팔면 한 35% 정도의 가격 마진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삼성 측에서는 이제 가격 마진이 12%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는데 애플 측 주장을 이제 많이 반영해서 이 배상액 판정이 이루어진 것 같다. 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지원금, 또 연구 개발비, 이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았고,
또 가령 삼성 스마트폰이 없었을 경우에 그러면 애플이 그 나머지 돈을 다 벌었을 것이냐. 네. 이제 노키아라든지 HTC라든지 이런 이제 다른 대체 업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어떤 손해배상금이 산정된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거는 이 편결이라는 얘기인데요. 요거 갖고 이 삼성이 미국에서는 이 판매를 못하는 그런 금지 조항도 당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 직접적인 결정은 안 나왔는데 네. 배심원들이 이게 디자인을 베꼈고 중요 기술을 삼성이 이 침해를 했기 때문에 했다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중간 결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미국 법원에서 판매 금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이 삼성 갤럭시 S2 제품인데 네. 이 제품에 대해서는 어쨌든 미국 법원의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당분간은 삼성이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 애플의 소송이요. 사실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제 삼성전자를 꼭 겨냥한 것이 아니라 구글의 안드로이드 자체를 겨냥한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이제 기계, 이 하드웨어 관점에서 보면 네. 삼성 이 스마트폰과 애플의 싸움인데요. 네. 이제 그 반면에 이 운용 시스템,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본다면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와 애플의 iOS 이 두 가지 운영 체제의 싸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특허 소송에서 애플의 궁극의 적은 삼성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다 이제 이런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됐던 부분 중에 디자인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 그래서 이제 밀어서 잠금 해제한다든지 또 아이콘으로 구성되어 있다든지 바운싱 특허 기술 이런 부분은 결국은 삼성 대 애플의 문제가 아니라 구글 대 애플의 문제의 어떤 이런 성격이고요. 다만 이제 애플이 직접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못한 것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이 아무런 직접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직접 이익을 이 프로그래밍으로 인한 이익을 취하는 삼성을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구글에 대해서 간접적인 압박을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결국 구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애플 측과 합의를 하든지 아니면 이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보완한다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삼성과 애플의 소송 과정 이야기 나눠봤습니다.